안녕하십니까. 이창로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안전규제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안전규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안전규제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바로 알기 운동 활동 내용을 발표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활동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바로 알기 측면에서 환경론자하고 재생에너지 신봉론자들이 그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요새 부쩍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원자력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COP에서 그 지구 기온 변화를 15도 이내시로 제한하려고 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원의 사용 그리고 저탄소원이라는 원자력으로 넷제로 누클리어 이니셔티브라는 선언을 23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21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나라가 늘어나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 에너지 자원인 우라늄이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건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건설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도 않고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생산해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또한 이 원자력 발전이 출력 제한이라든지 출력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 비록 간헐적이고 무작위적인 발전을 하는 재생에너지지만은 그의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 환경단체가 이에 대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우리 2030년도에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7%인데 우리와 GDP가 유사한 멕시코는 30년까지 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인가 NDC 상향안에서 발표한 30% 발전 비중에 유사한 예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15년도에 재생에너지 주로 수력인데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가 23% 충당하고 있고 사실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태양광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에너지는 0.1%의 발전 비중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30년까지 33%를 높이기로 한 게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멕시코보다도 우리 국내 생산이 유사한 나라로는 호주,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발전 비중이 거의 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그 수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지형이라든지 그 에너지 자원에 따라서 다른 그 에너지 활용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특정 국가만을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에 110 내지 199기가와트가 필요하다든지, 환경연합에서는 원자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한 발전원으로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가 있는 원자력 비중 30%를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 이용률이라든지 그 발전 효율을 따져보면은 충분히 이 110 내지 199, 그러니까 30기가와트를 이용률을 비교해서 보면은 약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10 내지 199라는 것은 원자력과 재생을 합하면은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자력 발전이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감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화력 발전이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원자력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한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건설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대형 원전 2기, 그 다음에 SMR 1기에서 0.7하고 2.8 하면 3.5기가와트가 들어가는데, 실제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그거에 따라서 LNG 발전 설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성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성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이 경제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경우를 보면은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작년에 준공된 보글 원전의 경우 당초 건설 계획보다 7년이 지연이 됐고, 건설비가 거의 한 2배 이상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국의 건설 중인 힌클리 포인트 C에서도 거의 2배 이상 건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론자들하고 재생에너지 신봉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이 진짜 위험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 EU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 원자력이 태양광이나 이 풍력에 비해서 안전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탄소 측면에서 보면은 태양광에 비해서는 거의 9분의 1, 그 다음에 풍력에 비해서는 2분의 1 정도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날씨의 변화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자력의 경우는 에너지가 밀도가 높고 일정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23년도 이용률 집계된 건데, 원자력은 9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풍력은 33%,
태양광은 23%, 태양열은 2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용률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에너지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태양광 일사량으로 본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 1.4배 이상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 일조 시간도 우리에 비해서 역시 한 1.3배,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까 23%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정보재단인가 거기서 집계한 것을 보면 약 15% 정도의 이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은 한 2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은 출력 조절이 쉽지가 않은 경직성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이 원자력을 보완제로 보는 게 아니라 대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자력 발전을 죽이려고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지 열,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은 한정된 우라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태양광 사업 추진 시와 미추진 시의 편익 손실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전력 생산 비용은 제외하고 일단 간접적인 환경적인 피해 측면에서 보면은 태양광 사업 추진 시에는 3,6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되고 사업 미추진 시에는 6억 4,500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재생에너지나 환경론자들의 원자력 지속 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라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용을 좀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동 원전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활용 개선 기술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건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그 2기 건설 계획도 지금 정권이 15년 동안에 3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 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 원전 건설 계획이 변경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높은 건설 비용을 저감할 필요가 있고 원자로를 좀 분산형 전원으로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위해서 부하 추정 원전 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주의자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삼고 좀 원자력 발전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의 안정적인 처분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